안녕하세요.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. 오늘 리뷰는 병신과 머저리입니다. 제목이 좀 특이하죠? 이 책은 이청준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썼던 초기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에 보면은 이 의사의 과실치사하고 그가 6.25 때 동료, 부상당한 동료를 죽여야 했던 이런 내용들이 뒤섞여서 나오는데요. 사실 어디까지가 허구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릅니다. 결론은 문제를 해결해서 생활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는데요. 먼저 이청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39년 장흥 출생이죠. 그런데 뭐 워낙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이 돈을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어렵게 컸다고 합니다. 동문과를 졸업했는데요. 그리고 4학년 때가 아마 등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졸업하고서 사상계에 등단을 했던 그쪽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졸업하던 해에 발표한 게 바로 이 병신과 머저리입니다. 그리고 74년도에 당신들의 천국, 서편제 뭐 이런 것들을 쭉 발표하는데 폐암으로 일찍 죽었어요. 물론 뭐 일찍 죽었다 그래도 60세 이상 살았기 때문에 아주 일찍 죽은 건 아닙니다만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던 분이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주요 인물은 일단 형하고 동생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게 아, 액자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쇼벤숍처럼 소설 속에 또 소설이 나옵니다. 형이 상당히 전도 전도 유망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상당히 뛰어난 외과 의사였어요. 하지만 소녀를 수술하다 죽습니다. 물론 아무 데서나 받아주지 않았어요. 워낙 상태가 위중했기 때문에. 하지만 형은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한 건데 결국은 죽죠. 수술하지 않았어도 죽을 운명이었어요. 이게 나중에 그 소설 속 소설에서 다시 나오는데 동생은 형은 의사고 동생은 이제 화가인데요. 화자가 이제 바로 동생이죠. 화가도 형은 과실치사 때문에 병원을 닫고 들어 앉아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동생은 화가인데 좀 우유부단했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실 화가가 먹고 살기 힘들죠. 의사는 좀 실제적이고 화가는 좀 덜 그렇잖아요. 그래서 애인이었던 여자가 이별을 하고 형 친구, 그 의사죠. 하고 결혼을 합니다. 그래서 그도 그는 뭐 형처럼 병원을 문 닫, 그러니까 의원을 뭐 닫고 한 정도는 아닌데 그림을 못 그리죠. 자, 이게 일단 한 흐름이고요. 그리고 형이 쓴 소설을 쭉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은 오등사와 김일병이 나오는데 김일병은 어, 좀 원칙적인 면을 강조하던 친구였고 오중사는 뭐랄까 군대 보면은 항상 나쁜 하사관이 있죠. 뭐 장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일병을 괴롭히던 인간성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하사관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, 저기 압록강까지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뒤에 낙오가 되죠. 그 상태에서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? 우리 무인도 좀 있으면 얘기를 할 건데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결국은 오중사는 부상당해서 일을 못하는 김일병을 죽이자고 하고 여기서의 또 화자는 형입니다. 주인공은 반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. 마무리가 안 된 걸 동생이 그냥 써버립니다. 주인공이 그러니까 형이죠. 김일병을
죽이는 거로. 그런데 형은 인제 그걸 다시 보고서 찢어 버리고 그 내용을 인제 마무리를 하죠. 동생이 인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방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. 결국은 김일병이 오중사가 김일병을 죽인 거로 보이고, 그리고 그 오중사를 주인공이 또 죽이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, 인제 끝에 인제 반전이 나오죠. 그 동생 애인과 그리고 형, 형 친구가 결혼식에 초대를 했는데, 둘 다 물론 동생은 안 갔을 거고 형은 친구니까 갔죠. 갔는데 거기에 오중사가 나와서 형은 그때까지 그 과실치사에 대한 그런 문제를 덮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고, 동생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인제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게 전체 플롯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? 저는 그 자원이 희소할 때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 봤어요. 김일병과 오중사가 보면은 오중사가 현실적이죠. 김일병은 살아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계속 상처가 썩어 들어가고 어떻게 조치해 줄 방법은 없거든요. 그것이 물론 뭐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겠지만 그럼 살인이 되죠. 하지만 본인한테도 괴롭고 힘든 시간만 있고 그게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, 작품에서도 눈 올 때까지는 기다려 줬거든요. 그리고 그 식량이 없으면 오중사와 주인공 둘이 죽을 가능성이 높고, 그런 상태에서 김일병을 뭐 죽이자, 이거는 뭐 그 무인도에서 먹을 게 없을 거랑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. 이게 무인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난파해서 표류하고 있는 배가 될 수도 있어요. 어쨌든 중요한 건 자원이 제한된다는 거죠. 그러면 먹을 것을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요즘 우리가 파이를 키우느냐 아니면 파이를 균등하게 나누는 게 중요하냐,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파이가 어느 정도 크다면 균등하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,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파이를 키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무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제한된 자원이 있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우선돼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사냥이나 채집을 좀 더 잘한다든지, 아니면 거기에 계속 있는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까 조난 신호를 보내거나 생존 지식 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표류된 배 같은 경우는 뭐 선장 같은 경우가 중요하겠죠. 그리고 만약 황무지 같은 데, 무인도 같은 데라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그 황무지에서 정수된 물을, 그런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서바이벌 영화를 많이 봅니다. 만약 뭐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 발생한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이죠. 자,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우선순위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? 그 북구 같은 경우는 복지가 아주 잘 돼 있어요. 잘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거기 한 100일 정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, 오래됐습니다. 20 년, 30년 전이지. 2000 년이 되게 1990 년대였던 거로 기억하니까요. 아닙니다. 그전이네요. 1993 년도로 기억을 합니다. 그때 저 교민하고 만나는데 세금이 50, 소득세율이 55% 인가 그렇대요. 그래서 일할 맛이 안 난대요. 그런 반면에 거기는 뭐 다들 잘 삽니다. 생활 수준이 높아요. 남유럽이나 서유럽보다 북구가 오히려 평균적인 수준은 높습니다. 제 얘기는 서구에 뭐 더 잘 사는 사람 많겠죠. 하지만 거긴 좀 양극화되어 있는 편이고 한국이나 미국처럼 양극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. 북구는 그래도 심하다는 거죠. 세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
중산층이 훨씬 더 많아요. 그건 장점인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그 교민도 꽤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제가 통신 서비스 회사에 다녔고 거기서 교육을 갔던 거거든요. 세계적인 매니팩처러 에릭슨이었죠. 거기 근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금을 그냥 그렇게 많이 떼니까 별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대요. 뭐 많이 버나 적게 버나 받는 게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겠죠.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북구 쪽이 자살률이 높습니다. 사람이 만약 먹을 게 제한되면은 어찌했든 생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. 근데 만약 모든 게 풍족하다면 물론 그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있죠. 좀 더 노력을 하든지 뭐 배운다든지 아니면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. 도대체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일찍 일찍 죽어버린다는 거죠. 둘 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.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할 때는 자원이 아주 제한된다면 어 뭐랄까요. 파이를 똑같이 나눈다면 다 죽어요. 파이는 기여한 바에 만큼 나눠야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오히려 여자보다 승진하는 데 지장이 있고 여경하고 남경 뭐 차별한다고 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. 물론 여자라고 차별을 해 주면 안 되는데 반대로 남자라고 차별받아도 안 돼요. 왜 남자는 기동 경찰에 가서 천 몇 년 동안 고생을 해 가지고 고생하는 건 좋아요. 뭐 남자가 물리적으로 힘이 센 거는 그건 인정을 하니까요. 그런데 승진하는데 여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일반 근무를 하다가 기동 경찰로 가서 승진에 더 유리하고 또 남자는 철야 근무를 해 가지고 밤에도 근무하는데 여자는 안 하고 그거는 모르겠어요. 뭐 여자를 안 해 준다는 것까지는 제가 뭐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남자가 구조적으로 승진하는 데 불리하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특히 군필자 가산점을 저는 받은 세대입니다. 덕분에 꽤 어려웠던 회사에 뭐 첫 해 바로 알 수 있었죠. 시험 공개 경쟁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게 여자는 오히려 남자보다 군대를 안 가니까 3년 동안 2년 반인가요 요즘엔? 공부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 유리한 점을 저는 어찌 보면 상쇄를 한다고 봐요. 그런데 지금은 군 경력도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모르겠습니다. 어느 게 사회에서 합의할 성질인지 몰라도 적어도 건강한 남자가 군대를 가야 한다면 건강한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. 나라가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만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. 인구가 없어져도 결국 망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.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건강한 남자가 군대를 가야 된다면 건강한 여자도 아이를 낳아야 돼요. 그게 남자가 예를 들어서 20 세인가요? 그 징집 연령에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뭐 재학 중인 경우 연기를 한다면 여자도 똑같이 해 줘야 돼요. 군대는 아니더라도 사회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재학 중이라면 연기를 해 주든지 하고 그리고 그 연기를 하고서도 끝나지 않았다면 어 뭐 방법이 있겠죠. 예를 들면 군대를 감으로 인해서 절약되는 국방 예산이 있을 겁니다. 일반 사회에서 벌 수 있는 그런 돈하고 군대에서 벌 수 있는 거 제가 다닐 때는 몇천 원이었거든요, 병장 월급이. 지금은 뭐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적을 거예요. 그 차액만큼 2 년이면 2 년, 3 년이면 3년 그거를 예치하고 나중에 군대를 간다든지 군대 가면은 뭐 그만큼 환부를 해 준다든지 여자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. 아이를 뭐 남자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낳는다는 거는 그거는 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까 그때 그만큼 예치를 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은 뭐 반환을 한다든지 최소한 보증보험을 든다든지 그 돈이 없다면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역차별을 많이 당해요.
누가 저도 자원봉사를 하는데 누가 해도 별로 답시는 안 하거든요. 그런데 어떤 그 발런티어가 그러더라고요. 자기가 여자라서 역차별을 받았다.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인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발런티어 안 합니다. 제가 역차별을 받으면서까지 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근데 그게 지금 한국 20 대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성차별을 하는 거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역차별을 하는 거는 반대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번 이 책 짧습니다.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죠.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.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